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변비 없는 다이어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채소나 과일을 먹으면 다이어트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변이 더 딱딱해진다. 이거 굉장히 충격입니다. 황제 다이어트라는 얘기 저 들어보셨어요? 해봤어요. 아, 그래요? 네. 몸무게는 줄어들었는데 네. 혈관이 막혀서 돌아가셨거든요. 지속적이 되면 우리 인체에 오히려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생깁니다.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게 또 식단 관리인데요. 두 분의 출연자를 모시고 다이어트를 해봤습니다. 이 두 분의 일상을 담아봤거든요. 식단 관리를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게 말이에요. 크리스천 최초 푸드 라이브 쇼 태초 밥상 계속해서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과 함께 그 다이어트 10계명, 그 다이어트 열방을 바탕으로 식습관을 바꿔 2주간 다이어트를 해봤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아침 먹는 게 조금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샐러드를 식사 전에 이제 한 접시씩 먹어라는 제 식계명 중에 하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샐러드 한 그릇을 준비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나가서 먹을 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없다는 것에 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끼니마다 배가 고파서 적당히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좋았고, 제가 이제 운동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는데 식단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일주일밖에 안 되긴 했지만 되게 신기하게도 2kg 정도 빠졌더라고요. 즐겨 먹는 거, 그다음에 간단하게 그렇게 먹는 습관을 들였었는데 이 태초 밥상을 하면서 음식을 골고루 먹는 그런 습관이 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좀 놀랐어요. 콜레스테롤은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안 좋은 거 먹고 단 거 먹고 하다 보니까 또 순간적으로 수치가 좀 확 올라갔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운동을 좀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결심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 당뇨기를 잡으려고 하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다음에 평상시에 즐겨 먹는 것들을 이제 가감히 이제 없애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을 잘 챙겨 먹자라는 각오를 좀 하고 있고요. 더 건강해지는 삶을 좀 더 살 수 있는 거를 더 각오로 지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약간 작은 양의 일단 골고루 야채를 겸비한 골고루 먹는 습관과 물을 좀 더 많이 섭취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먹밥 치시고요. 치시고. 보니까 LDL 수치가 79에서 76으로 3 떨어졌네 보니까. 그런데 혈당이 지난번에 133이었는데 136으로 약간 올라갔어요. 두 번 다 126 이상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분은 의학적으로는 당뇨병입니다. 보니까 혈당이 108이었는데 94로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LDL 콜레스테롤이 190이었는데 178로 12가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중성지방도 103이었는데 71로 떨어졌고, HDL은 60에서 55 거의 비슷하고요. 이분은 앞으로 이렇게 계속하면은 아마 좋은 결과, 이제 건강을 회복하실 것 같습니다. 비만은
많이 먹고 운동 안 해서 생기는 게 그 비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탄수화물 특히 면 종류 피하시고요. 그다음에 단 음식 피하시고 기름진 음식 피하시고 그리고 적당한 운동을 하시면 아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 황영금 집사님과 우리 김학의 형제님 두 분 식단 관리하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분 다 조금씩 변화가 있는데 특히 김학의님은 콜레스테롤, 혈당, 중성지방 수치가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저는 사실 2주가 좀 짧다고 생각이 돼서 이 안에 설마 큰 변화가 얼마나 있겠어 생각을 했는데 짧은 시간 안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놀랍네요, 교수님.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수치의 변화를 느끼려면 원래는 이제 좀 더 길게 해야 되는데 아마 이제 2주 정도밖에 못했지만 2주 안에도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는 이 사실은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그죠? 네.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 이번에 2주 안에 그렇게 그 효과가 많이 못 보셨던 우리 황 집사님 같은 경우도 네. 얼마든지 식단을 바꿔서 지금보다는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우리 김학의님 같은 경우는 수치의 변화가 많았잖아요. 이게 식습관 덕에 그냥 저절로 몸이 건강해지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그 음식에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식습관에서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수치로 연결된 거잖아요. 결국 그 수치라는 것은 네. 하나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 저 수치가 계속 낮아져서 건강하게 앞으로 연예인 활동을 계속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놀라실 텐데요. 저희가 게스트 한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다이어트에 참여하셨던 김학의 님입니다. 자, 모셔볼게요.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화나시네요. 감사합니다. 진짜 자기소개를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영상에서 나왔던 배우 김학이라고 합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분이 나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께서는 사정상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함께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아니, 우리 김학의 형제님, 2주 동안 식단 관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되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쵸? 식단 관리라는 게 네. 너무 어려웠고 무엇보다 제가 외부 일정이 좀 네네. 많다 보니까 밖에서 사 먹으면 대부분 칼로리 높고 맵고 그쵸. 짜고 맛있잖아요. 맛은 어떡해. 있는데 네. 그래서 막 아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무가당 막 두유 같은 거나 달걀 같은 걸로 해결을 했고요. 네. 막 밖에서 사 먹을 때는 샐러드나 포케 같은 거 이렇게 제도 포케라 건강 하면 그쵸, 샐러드와 비슷한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예, 그런 메뉴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이제 최대한 먹으려고 노력하고 막 네. 식당 가서도 네. 최대한 현미밥 같은 거 이렇게 싸가가지고 이렇게 그걸로 대체해서 먹으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오, 진짜 노력을, 사실 이게 이렇게 들었을 때는 그냥 그랬구나 하겠지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제일 궁금한 게 2주간 식단 관리를 이렇게 하시고 살이 얼마나 빠지신 거죠? 제가 지금 3kg 정도 빠졌더라고요, 최종적으로는. 2주 만에 3kg요? 예. 먹으면서? 예. 야, 진짜 이게 너무 놀라워요. 함께 다이어트 하셨던 집사님도 2kg을 감량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좀 몸의 변화를 본인이 느끼시나요? 일단 속이 편해요. 사실 그게 이거죠. 가장 컸었고 네. 그래서 몸도 더 가볍게 느껴지고 또 막 제가 과식을 좀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쵸. 좀 네. 피곤하게 하루를 지내는데 무겁죠?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었고 일단은 또 옷이 네. 아무래도 또 더 잘 맞아진 것도 기분 좋죠.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옷태가 또 달라지면은 거기서 오는 만족감이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우리 황영금 집사님 다이어트 식단에서 보면은 가끔 밖에서 이제 외식하는 사진도 보이고 그랬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치팅데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못 먹었던 음식을 먹는 날 그렇게 치팅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한 번씩 사용해도 괜찮은가요? 뭐 한 번씩 사용해도 좋아요. 근데 네. 문제는 뭐라고요? 그게 너무 자주 길게 되는 게 이제 문제잖아요. 이제 이번에 우리 황 집사님이나 또 우리 김학의 씨나 이제 참 어렵게 네. 몇 주 동안에 2주 동안에 짧게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시는데 결국은 있잖아요. 네. 탄수화물의 유혹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렇죠. 제가 오늘 몇 가지를 좀 더 추가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첫째, 식당에 가서 밥을 먹게 되면 밥그릇이 나오죠. 네, 나오죠. 반드시 한 숟가락 남긴다. 아, 무조건. 한 숟가락. 그날은 뭐 하늘이 무너지더라도 네. 한 숟가락은 내가 남기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근데 한 숟가락 남기는 것이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렸다시피 천천히 먹게 되면 무조건 한 숟가락이 남아요. 어. 그러면 이제 질문이 아니 같이 동료가 와서 밥을 먹는데 네. 나는 천천히 먹게 되면 동료들 다 밥 먹고 일찍 가면 나는 어떡하느냐. 괜히 민폐인 것 같고. 그죠? 민폐인 것 같고. 네.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조금 생각을 바꿔야 될게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위를 만족시키는 양적 식사를 했는데 앞으로는 장을 만족시키는 질적 식사를 하게 되면은 반 그릇을 먹더라도 훨씬 더 건강해지고 포만감을 느끼는 방법이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천천히 먹게 되면 반 그릇을 먹더라도 벌써 포만감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밥 먹는 속도를 동료들과 맞출 수가 있다. 두 번째, 네. 지하철이나 어딘가 타러 갈 때 보면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이 있으면 어디를 이용하죠? 네. 에스컬레이터가 계단. 갑자기 네. 에스컬레이터 하니까 두 사람이 이제 기침을 하죠. 알긴 알죠. 계단을 이용하면 좋죠. 네. 계단을 이용하자. 네. 그렇죠? 내가 만약에 버스를 타고 간다. 네. 버스를 타고 가게 되면 내가 내리는 정거장에서 한 정거장 앞에서 내리자. 시간이 허락한다면. 아, 그 정도의 여유를 가지게 되면 우리 인체 내에서 소위 부교감 신경이 작동을 하면서 식욕이 떨어져요. 우리 인체 내에서 우리 인체 내에서 교감 신경이 작동하게 되면은 오히려 소화 효소가 작게 나와서 음식을 많이 먹더라도 그게 전부 다 독이 되어 버려요. 근데 저렇게 여유 있는 생활을 하게 되면은 부교감 신경이 작동되면서 작게 먹더라도 소화 효소가 충분히 나와서 100% 소화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 터 약이 된다 이거죠. 이야.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많이들 들으신 분도 있고 들어보지 않으신 분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미국의 그 화학과의 박사학위를 하는 사람이 네네. 우연히 연구를 하다 발견한 것인데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탄수화물이 분해되어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포도당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탄수화물이 덜 분해되게 만들자. 그걸 일컬어서 이제 저항성 탄수화물 또는 저항성 전분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면 예전에는 밥을 한 그릇 먹었으면 한 그릇이 다 소화돼서 내 몸속에서 포도당이 만들어지면서 혈당에 영향을 미쳤는데 네. 그게 20, 30%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양은 많은데 포도당 만드는 양이 작아지는 거죠. 그럼 똑같이 밥을 먹더라도 탄수화물의 흡수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죠? 아까는 한 그릇 밥을 먹는데 한 숟가락 남기려고 지금 고민을 했잖아요. 그죠? 이걸 먹을까 말까 남겨야 되는데 하고 갈등을 느꼈잖아요. 그죠? 이제 한 그릇을 다 먹더라도 밥이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적게 먹은 것과 똑같이 흡수량을 작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 공짜는 없겠죠. 그죠? 조금 노력이 어떻게 필요합니다. 하나요? 첫째, 밥을 할 때 밥솥에 밥을 하겠죠. 네. 거기에 1인분에 한 숟가락 정도의 기름을 넣습니다. 기름이요? 참기름 또는 올리브오일 같은 기름을 넣어서 밥을 해요. 밥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밥을 하고 난 다음에 밥을 헛죠. 네. 식혀서 냉장고에 집어넣어서 12시간 이상 정도의 밥을 차갑게 만들면은 냉장고요? 냉장고, 냉동고가 아니고 냉장고? 냉장고에 넣어서 12시간 정도 이상 넣어서 밥을 냉장 보관했다가 그 다음에 먹는 그 탄수화물은 네. 그 안에서 화학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소화가 잘 안 되도록 일부 소화가 잘 안 되도록 해서 내가 양은 많이 먹었는데 그 먹었던 양에 비해서 일부만 소화가 되고 우와. 그죠? 이야, 이게 사실입니까? 지금 굉장히 좋은 소식군 있습니다. 똑같은 밥을 먹는데 심지어 맛있는 참기름, 기름까지 지금 또르르 넣었는데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고 탄수화물 흡수가 줄어든다니요. 이거 너무 놀라워요, 교수님. 원리는 어떤 원리냐면요. 결국은 이제 탄수화물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소화되면서 분해되면서 포도당을 만들어내잖아요. 이 포도당이 소장에서 흡수가 되어서 혈액 속으로 들어와서 네. 혈액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인슐린이라는 녀석이 그 포도당을 데리고 세포 속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인슐린은 포도당을 데리고 가는 택배 회사 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포도당이 타면서 네. 이렇게 노래도 하고 노래도 하고. 얘기도 하고 아. 얘기할 수 있는 에너지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방금 저항성 전분 형태로 만들게 되면은 탄수화물에서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이 경우가 좀 작아지는 거죠. 저항성. 그죠? 오, 작아지게 되니까 저항성. 남아있는 녀석들은 네. 이제 일부만 포도당을 만들어가지고 혈당을 높이는 데 사용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소화가 안 된 녀석이 있죠. 네. 이 탄수화물들은 전부 다 대장 속으로 들어오게 돼요. 어. 대장 속으로 소장에서 흡수가 안 됐으니까 대장 속에 들어와서 거기서 분해가 일어납니다. 거기가 분해가 일어나면서 대장 내에 있는 우리 장내 미생물에다가 먹이를 공급하기 때문에 장 건강도 좋아져요. 이야. 장 건강도 좋아져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네. 이 저항성 전분량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아. 오히려 장이 거북해집니다. 그래요? 가스도 많이 발생하고 장도 아프고 설사도 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거 좋다고 해가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아까 네. 뭐라 그랬죠? 과요불급. 지금 댓글로도 엄청난 꿀팁이라고. 이야, 진짜 한 숟갈 남기는 것부터 지금 알려주신 이 저항성 전분. 야, 이거 꼭 실천해 보시겠다고 또 이제 소통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찬밥을 사실은 찬밥 신세를 하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다이어트 할 때 찬밥은 아주 좋은 음식이었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정보 하나 또 알아갑니다. 칼로리는 좀 적고 영양은 풍부한 근데 거기다 맛도 좋은 그런 음식이 어디 없을까? 다이어트 요리를 함께 만들어주실 특별 게스트 오늘 또 모셨습니다. 풍성하네요 저희가.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다이어트에 정말 도움이 되면서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 많이 전해드릴게요. 이제 소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으면 호박씨 같은 걸로 진짜 맛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영양학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맛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다 드셨어요? 아, 바나나가 익으면 익을수록 더 좋아요. 매일 드시는 것보다는 좀 네. 건너가면서 징검다리식으로 어.